산수를 해보면 탄핵 불법 계엄은 잘못됐다는 국민은 70%죠. 그죠? 그다음에 탄핵은 돼야 된다는 분들이 대략 한 60%쯤 되죠.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해야겠다는 사람은 40%죠.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은 49대 51에 거의 피 흘리는 대한민국이 될 거예요. 이거를 막고 민주당이 이 불법 계엄에 반대하는 나머지 40%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거냐라는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결국은 중도와 실용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경제 문제와 저는 안보 문제의 안정감. 과연 저 집단이 나라의 경제를 끌고 갈 수 있을 거고 내 집 문제와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을 거냐. 미국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20월 다 강자들이에요. 저들과 당당하게 외교적 협상을 해내서 나라를 지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확실한 자기 능력과 안정적인 모습을 저는 보여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대 3을 만들어야 대통령 선거에 이길 수가 있고 7대 3이 돼야 이 피 흘리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성공한 나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우리가 김부겸, 김경수 다 자꾸 모였잖아요. 왜냐하면 집안이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이 화목한 집안을 만드는 것도 또한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곧 인용되고 나면 곧 이제 당대표 사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비전을 누가 내느냐가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 때 누구를 비난하거나 이런 적이 없거든요. 항상 유권자들은 저한테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만 얘기하라고 얘기했는데 전 사실 그렇게 선거를 치르는 편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SNS가 발달돼서 한 번 무슨 얘기를 하면 다 퍼지잖아요, 그게. 그런 면에서 나는 이번에 민주당 내에 대선을 꿈꾸는 사람들이 나는 좀 더 국가의 비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누구를 욕하는 얘기하면은 섹시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미래를 가져오진 않아요. 그런 면에서 나는 조금 더 민주당의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이 좀 더 강렬하게 있어야 결국은 본인의 지지도도 오르고 민주당도 플러스 알파가 생길 거라고 봐요. 민주당 내에서 맨날 한번 싸워봐야 그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머지 30%의 70% 국민을 얻으려고 하는 그 비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통합 행보를 계속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시 또 그 뒤에 이번에 또 새로 만났으니까요. 새로 만났고 그날 모인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집안이 화목해야 복이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좀 더 존중하고 그리고 또 정책적 차이가 있는 건 차이가 있는 걸 또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주는 거 저는 반대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상속세나 이렇게 우리가 1가구 1주택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완화하는 거 저는 확실하게 그거 찬성해요. 그 반도체 법에 대해서는 반도체 법도 해야 되고 주 52시간은 사회적 타협을 거쳐가지고 외국처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액 연봉자는 주 52시간 배제되고 특수한 R&D나 특수한 IT 인력은 거기서 또 빼줘야 되고 저는 정책적 차이 부분은 그건 충분히 존재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정치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국가의 비전과 정책이나 이런 게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국민들이 덜 피곤하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꼭 공부 못하는 애가 집안 자랑한다고 당 자랑 이런 거 말고 자기 실력과 자기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국민들한테 미안한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부산에서 하루 자갈치장에 갔었는데 그 난전에 있는 그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근데 선거 때가 오면 이렇게 명함 주고 희망이 있어 투표를 하고 근데 또 실망하고 살기가 어렵고 또 선거 때가 오면 희망해서 투표를 하고 또 살기가 어렵고 그리고 저한테 해본 게 도대체 정치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게 몇 년 동안 제 여기를 떠나질 않더라고요. 정치의 본질이라는 게 여의도 정치판에 물어보면은 집권하는 거래. 그래서 그럼 집권하면 뭘 하는 거예요?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집권하면 뭐해?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지. 집권해서 국민을 못 살게 하면은 그거는 가문의 영광, 국가의 민폐지. 그래서 뭔가 이제는 정치의 목표 자체를 국민의 삶의 질이라는 걸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꿈꾸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아예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회사도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헌법에 국민의 행복 요구권
일자, 집. 이게 유럽에 다 있는 거예요.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노후연금. 그래가지고 헌법을 만든 다음에 그냥 선언적으로 둘 게 아니고 하위 법률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중앙정부부터 15개 시도지사, 지방자치까지 1년에 한 번씩 지표를 발표한다고 생각해봐요. 정치인들 딴 일 할 시간 없을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15개 시도가 명문학교가 다는 아니지만 명문학교의 진학률을 제가 발표한 적이 있어요. 한 도가 꼴찌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에 갑자기 교육감님한테 교육감 사퇴하라고 막 만약에 1등부터 234등까지 발표했는데 150등 밑으로 내려가면 4년 뒤에 당선이 안 될걸요. 자동으로 안 될걸요. 그 당에서 공천할 방법이 없을걸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이제 현명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정치인들한테 안 휘둘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때 봤잖아요.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새기고 나와도 찍어줬잖아요.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그 결과가 이 결과잖아요. 누구 밉다고 뭐 안 찍고 이러지 말고 뭐를 할 건가를 봐서 네 편 내 편보다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일자리, 내 집, 우리 내 교육, 내 노후연금 이걸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양극화의 문제는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싸울 수 있는 요소를 구조적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랫동안 정치에 수십 년 동안 여야가 공수가 바뀔 뿐이지 동일한 주제로 싸웠던 것들이 있거든요. 야당 되면 주장하고 야당 되면 안 지키는 거. 그 부분을 일제히 한번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인사청문회법 같은 거 하나. 인사청문회 때문에 대부분 많이 싸우잖아요. 미국처럼 지금처럼 인사청문회 제도를 가지면 아마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안 와요. 아마 장관 임명 연락받았다고 가족회의하면 대부분 다 반대할 거예요, 가족들이. 왜냐하면 아이들 뭐냐면 성적표까지 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미국처럼 뭐냐면 미국은 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장관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장관들 이름을 알 수가 없어. 과거에는 장관이 뭐라고 하면 그 분야는 굉장히 독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됐어요. 장관의 이름도 많이 알았어요. 근데 요새는 장관 이름, 내 현 정부의 장관 이름 아는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몇 명이 난 모르겠어요. 장관 이름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뭐냐면 그런 장관이면 그 업계에서는 적어도 탁월한 사람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싸움의 일거리 중에 하나가 인사청문회하고 낙하산 시비잖아요. 이번에 차제의 기간 오랫동안 내로남불 정치와 그다음에 전리품 정치와 싸움의 구조적인 거를 이번 선거 때 털어내는 거를 한번 하면은 싸움 많이 줄겠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본질적으로는 경제 문제예요. 미국의 러스트벨트 문제도 결국은 경제 문제였잖아요. 근데 경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였죠. 중국 너네 탓이야. 이민자 탓이야. 이렇게 한 거고 샌더스는 세금을 더 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왜 그러냐면 경제 위기가 오면 삶의 위기가 오잖아요. 삶의 위기가 오면 불안하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여기에 SNS와 불량한 정치인들이 불을 붙이는 거죠. 쟤 때문에 저런 거다. 그러면 사회는 분열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 위기를, 경제 위기가 정치 위기로 전환되는 거고 정치 위기가 오면 국가 위기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탄탄한 중산층 그리고 건전한 중간층이 참여하는. 그래서 제가 저 형제 중에 허리가 강한 나라가 되려면 중견 중소기업, 중산층, 정치적으로 중간층, 그다음에 중소도시 이런 이 중시 형제들이 튼튼해야 이 나라가 안정된다고 저는 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정쟁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거하고 또 하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하나는 권력기관의 정치 중립화라는 걸 만들어서 제발 좀 권력을 잃으면은 감옥 가는 거 이 시대는 끝내야 되겠죠.